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의 교육제도, 끝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개선 방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학업 부담입니다.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와 주변의 기대로 인한 과도한 학업의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1순위가 바로 학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레 뒤를 잇습니다. OECD 국가의 청소년에게 삶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단 절반의 학생들이 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레 짜증이 많이 나는데요. 주요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와 행복감에 대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쪽이 행복감, 왼쪽이 개인주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느끼기에 못살 나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교육 붕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5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족한다는 학생들은 30% 남짓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 공부가 싫으면 어디서 공부를 할까요? 바로 사교육, 학원입니다. 학교와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했을 때 학교보다는 학원의 의존도가 58%로 더 높았습니다. 그 뜻은 학교보다는 학원 선생님이 더 믿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도한 사교육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 학년을 초, 중, 고로 나누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시면 전체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빈번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님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1년 단위로 개정을 반복해서 뭘 배우는지는 학교에 가봐야 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울 내용이었다가 2015년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울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굵고 짧은 개정들이 많다 보니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학교는 사실적 지식보다 아이디어를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학교들은 각 학생들의 요구, 흥미,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을 권장합니다. 미국 교육의 슬로건은 개인차를 유의하라인데 구체적인 방식은 능력별 편성, 무학년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수업 방식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학과 교수이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과별로 되어갑니다. 독일의 대학은 등록금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교회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국주립이며 대학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취업에 큰 문제는 없기에 대학 희망자에 한해서 아비투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투어는 한국의 고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비투어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며 전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의 난이도 하락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 대부분 결국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로도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되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과 연장선으로 공교육으로만 내신 성적이 관리가 안 되니 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면 경쟁 심리도 완화될 것입니다. 셋째, 성적 지향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그 학생의 또 다른 능력은 발견 못한 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초점을 더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